안녕하세요, 부질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일러스트에 대한 외주 진행 단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패키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의 포장 용기에 들어가는 일러스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의뢰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클라이언트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패키지는 디자인 팀을 통해서 일러스트한 그림을 가지고 용기를 따로 만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는 클라이언트 내에 있는 디자인 팀을 통해서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기획사에서 받아서 기획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주가 그러하지만은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기획사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저적료가 조금 낮고요. 그리고 기획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는 클라이언트에서 기획사에게 작가 섭외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섭외하지 못해서 기획사가 몇 명의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섭외한 다음에 그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컨셉과 맞는 작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약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매절 방식이고 하나는 라이선스 방식인데, 매절은 이 패키지에 사용되는 일러스트에 대한 가격을 책정을 아예 해서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패키지 일러스트는 이제 일러스트가 들어가게 될 제품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서 이제 저작료를 책정하고, 이 제품의 종류나 의뢰한 클라이언트의 규모에 따라서 저작료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사과 그림이 있다고 치면은 개인 커피숍에서 의뢰한 것과 스타벅스에서 한정판 컵 패키지로 나가는 일러스트에 사용하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똑같은 그림인데 왜 가격이 달라야 될까 싶긴 하지만은, 클라이언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해당 일러스트가 담긴 제품의 어떤 광고 효과라든가 혹은 뭐 판매량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대중이 받아들이는 파급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일러스트가 갖는 저작료의 규모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의뢰한 클라이언트는 동일한데 이 그림이 들어가는 패키지의 종류가 다를 때도 저작료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CF에도 나올 만한 아주 대중적인 화장품 패키지에 들어가는 일러스트하고 인터넷에서만 판매를 하는 마스크팩 패키지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로 사용됐을 때하고 같은 그림을 놓고도 저작료가 다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광고 효과나 파급력이나 판매량에 관계된 요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은 라이선스가 있는데요. 라이선스는 사과라는 그림을 패키지 일러스트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패키지 말고 다른 매체에도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매체마다 다 따로 저작료를 책정하는 방법이 라이선스예요. 예를 들면은 화장품 패키지에 사용하는 일러스트로 의뢰를 받았는데, 이 그림의 원본을 이용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CF의 뭐 애니메이션으로 막 제작한다거나 혹은 뭐 기업 광고용 달력을 만든다거나, 클라이언트에서 출간하는 사보와 같은 책에 이 일러스트가 쓰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원래 계약 맺고자 했던 용도 말고 다른 매체에 이 그림이 사용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맞게끔 저작료를 따로따로 다 책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패키지 일러스트의 외주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의뢰 들어오면서 미리 제품에 대한 내용과 패키지 사이즈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퍼런스를 미리 작가한테 발송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일단 보고 어떤 패키지에 어떤 사이즈에 어떤 분위기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그럼 일러스트 의뢰를 받고 레퍼런스까지 확인한 다음에 초반에는 시안을 작업을 해요. 제공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패키지에 들어갈 만한 스케치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분위기가 좀 보일 정도로 채색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시를 해요. 근데 이 시안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제품에 들어갈 그림을 아예 그려서 제시를 하게 돼요. 대부분 한 컷 정도로 끝내진 않고요. 한두 컷에서 두세 컷 이상 정도를 시안을 그려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 이 패키지에 이런 연출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다음에 이제 기획사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미리 기획사가 추천한 일러스트레이터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제 그럼 바로 작업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기획사가 몇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섭외를 해서 그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포트폴리오만 봐서는 이 패키지에 맞는지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한 3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으면은 이 3명의 일러스트레이터한테 기획사가 해당 제품의 시안을 요구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뭔가 계약을 된 게 아니라 기획사에게 제품의 시안을 주고 그 시안이 선택이 돼야 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안비를 미리 책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아예 맺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 비용이 이 시안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하게 시안비를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시안이 마무리되게 되면 이 시안을 클라이언트가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은 선택한 그림에 맞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채색을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작업 일정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작업 일정은 패키지에 일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 전에 일러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안 끝나고 피드백을 할 때 그 확실한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피드백을 통해서 일정까지 조율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이 들어가게 돼요. 이건 이제 이전 피드백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패키지에 들어갈 분위기나 화면 연출이 나왔기 때문에 뭐 너무 과도하게 화면 연출을 수정하거나 시안한 거 전혀 다른 분위기를 채색하지만 않으면은 보통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패키지는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한두 컷 정도의 작화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고려해서 작업할 부분은 없습니다. 일정에 맞춰 완료를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이 채색한 작화를 이용해서 샘플 패키지를 제작을 해요. 이후에 이제 미팅을 통해서 직접 패키지에 들어간 샘플을 확인해 보거나 클라이언트가 사진을 찍어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보내줘요. 그럼 이제 그 보내준 패키지의 샘플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고받죠. 왜냐하면 그림으로 봤을 때하고 직접적으로 인쇄를 해서 패키지로 봤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율이 끝나면은 이제 완료를 하게 되죠. 이제 완료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림을 발송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그림 발송에 대한 부분이 한 2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JPG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하게 레이어가 분리된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PSD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클라이언트가 임의로 패키지에 들어간 일러스트의 연출을 좀 수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제품 광고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제품 광고는 단순한 제품 홍보의 목적인데 레이어 분리된 PSD 파일을 발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JPG 보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원본은 원본이지만은 정리를 하는 원본이잖아요. 실제 원본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죠. 이 그림은 물론이고 뭐 편집된 오브젝트나 텍스처나 뭐 합성된 레이어 등이 막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게 원본인데 그 원본을 또 정리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PSD 파일을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미리 추가적인 금액을 좀 이야기하거나, PSD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분할하기 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매절 가격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금액을 미리 얘기해서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 작업이 좀 개체별로 레이어 분할하기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예 밝히는 편이 더 좋아요. 이게 은근히 짜증나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까 PSD 파일을 최종 파일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전 사실 레이어를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무척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아예 얘기를 하죠. 개체가 많을 경우에는 분리하기 좀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분리가 반드시 필요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해서 프로젝트 비용에 좀 더 추가해서 요구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패키지 일러스트의 외주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